우리가 중국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겠다.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마지막 승부수를 내놓겠다 라는 게 바로 이 EV5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가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EV5. 이름 보면은 EV6보다 좀 작은 차겠구만, 그리고 EV6보다 좀 저렴한 차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SUV니까 공간도 넉넉할 것 같고, 게다가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 심지어 3열까지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EV9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심지어 뭐 더 예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하극상이지, 우리 EV6 어쩌라고 지금 EV5가 이렇게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컨셉트니까 이렇지 실제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이 차는 출시를 당장 올해 안에 한다고 하거든요. 테스트카도 꽤 보입니다. 요 기아 EV5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기아 EV5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EV4라고도 하고 이게 EV9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차의 코드명은 정확하게는 OV입니다. 예전부터 중국 전략차종이다 해서 나왔던 차고요. 그리고 스포티지만한 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전부터 있었어요. 기사에 보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그런데 기아 광주 공장에서도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 공장 당연히 생산하고 국내 광주 공장도 당연히 생산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국 공장이 팽팽 돌고 있거든요. 이걸 광주 공장에서 생산해서 보낼 이유가 없어. 그 얘기는 이거 국내에 출시한다는 얘기죠. 자료를 보면 중국은 올해 출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는 2025년부터 생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땡겨주시죠. 땡겨주시더라도 내년은 돼야지 생산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는 EV9에 해, 내년은 EV5에 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거 중국 전기차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오는 전기차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이 차는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3라고 해서 나온다는 차, 코드명 52라고 하는 차인데 이 차하고 형제차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EV9이라고 하는 차 코드명 뭔지 아세요? MV라고 하죠. EV7이라고 하는 차, EV7이라고 실제로 나올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MV보다 조금 작은 차, 이 차는 코드명 SV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해치백으로 나오는 차가 있는데 코드명이 CT입니다. CT는 EV4라고 해서 나올지 EV3라고 해서 나올지 뭐 EV2라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CT라는 작은 해치백이 있어요. 그리고 초소형 PBV라고 해서 SW라고 하는 요 작은 차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자동차라는 게 처음부터 작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고 비싸기 때문에 작은데 비싼 차를 팔려고 하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크고 비싼 차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게 작고 싸야지 팔리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시장을 다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결국에 이런 초소형 PBV가 정말 중요한 거죠. SW는 이제 뭐 로봇 택시라든지 로봇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장치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EV 시리즈 이렇게 쫙 채워질 텐데 2025년까지 7종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3대, 4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려면 저희 모카 구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 공개된 차 보면요, 코드명 OV, EV5라는 이름을 줬고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허리라고 할 수 있죠. 기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차 스포티지인데요, 스포티지급의 전기차니까 기아에서 가장 중요한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왜 중국에서 갑자기 오픈하고 왜 중국에다가 먼저 론칭을 한다고 하느냐, 우리나라 지금 무시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기아 큰일 났습니다. 공장이 생산을 막 중단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장이 야근 특근하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공장이 일주일에 한 번 가동하고 이번 주는 가동 못하나 이런 정도입니다. 재고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게다가 기아는 자본 잠식이 돼서 너네 괜찮겠어? 이런 얘기 듣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죠. 얼마 전에 지프, 어큐라 뭐 이런 회사들은 중국에서 자본 잠식이 되면서 바로 짐 싸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기아가 자본 잠식이 됐을 때 이제 다들 물었겠죠. 야, 기아 너네도 집에 안 가냐? 그러니까 기아는 우리 집에 안 가. 우리 EV6 내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최고의 차를 먼저 공개하고 먼저 중국에 진출해서 우리가 중국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겠다.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마지막 승부수를 내놓겠다 라는 게 바로 이 EV5입니다. 그래서 이날 공개하는 이 행사 이름이 기아 EV데이 2023이라는 행사였는데, 이 행사는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동안 기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 중국인들의 불신, 갸우뚱하는 의구심, 이런 움직임을 완전히 잠재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일단 기아 화이팅 하는 거, 이거 아주 응원합니다. 중국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우선 EV데이에서 EV5 공개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야, 너무 멋지잖아요. EV9보다 더 강렬하게 보이죠. DRL 같은 걸 봤을 때 쫙 뻗어 있는 거, 와, 이것도 아주 멋지고, 이 깜빡이가 켜지는 모습도 아주 멋집니다. 미러라든지 뭐 이런 데 깜빡이가 있는 거, 이건 뭐 당연한데 그런 게 아니라 윈도우 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들어 놨네요. 이게 불법은 아닌가 보지? 어쨌든 이게 윈도우 라인을 잘 이용하는 게 최근 들어서 꽤 아이디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현대가 아이오닉 5 택시를 내놨을 때 택시가 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이 윈도우 라인 램프로 보여준 적이 있죠. BMW도 윈도우 라인 램프를 꽤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라인에 램프를 켜는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평소에는 여기 깜빡이로도 빛나다가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용도로도 쓰다가 뭐 여러 가지로 쓴다는 건데, 새로운 조명 위치를 개발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컨셉트카라서 이런 거. 아니, 컨셉트카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기아가 요즘에 컨셉트카 내놓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르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EV9 컨셉트카 이렇게 생겼고 실제 EV9 이렇게 생겼죠. 거의 똑같네.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EV5를 보면 컨셉트카가 이렇게 나왔고 양산차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죠. 자, 기아가 공개한 사진 보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져요. EV9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자동차고요. EV9은 거대한 차다 보니까 이 웅장한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었고, 근데 EV5는 약간 작아지다 보니까 웅장함은 덜하지만 박시에서 실내 공간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같은 것들도 EV9 같은 경우는 선들이 그렇게까지 튀지 않았는데 EV5는 훨씬 더 밸런스가 좋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 요소들이 훨씬 예쁘네요. 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단 EV6보다 숫자가 하나 작으니까 EV6보단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EV6는 전장이 4695,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보다 전장이 35mm 정도 깁니다. SUV 형태의 자동차들은 전장이 좀 짧고 위로 높죠. 근데 EV6는 SUV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CUV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약간 긴 차예요. 실제 공간을 놓고 보면 스포티지가 더 크죠. 그래서 EV6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이 EV5도 준중형이라고 했으니까 스포티지만큼의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형태를 보니까 높이는 EV6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숫자가 EV5라고 하기는 조금 섭섭한 게 아닌가. 7으로 하기엔 좀 작았을 것 같고 6라고 하기엔 기존의 6가 있고 애매했네요. 여튼 지금 EV5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거 겹쳐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니로 전기차하고 겹쳐져요. 어쨌든 니로 전기차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전용 전기차라는 점 때문에 아마 니로 전기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면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 DRL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차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도 이것도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긴 뭐 별자리는 별자리마다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무튼 뭐 너무나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EV9하고 형제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보면 디자이너가 그만큼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EV9하고 같은 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EV9 같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 인상 굉장히 강인하고요. 헤드램프는 이 부분에 들어갈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피터 슈라이어가 내세웠던 그런 디자인을 그래도 또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EV9에서는 이 부분에 웰컴 라이트를 디지털 라이팅 그릴 뭐 해서 빛을 이용해서 웰컴을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 차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만 양산에서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런 것들 궁금해지네요. 가운데 보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를 사용하기 위한 레이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거의 양산 분위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가면요, 가장 눈길 끄는 건요, 이 윈도우 라인에 맞춰진 이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 대단합니다. 깜빡이가 방향지시등 역할도 하고, 방향지시등이 꺼져 있을 때는 여기 불빛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지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 뭐 충전은 어떻게 되나, 아니면 뭐 그냥 멋으로 이렇게 켤 수도 있겠죠. 이 차가 정차하고 곧 문을 열고 나갈 겁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같으면 택시에 당신이 지금 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역할로도 쓸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도어요. 도어가 이렇게 열리진 않죠. 오죽하면 이걸 수어사이드 도어라고 하겠어요. 양산차는 절대로 이렇게 열리진 않고 그걸 제외하고 보면 좋겠죠. 휠은 최근 들어서 기아가 잘하고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휠을 사용
사용하고 있고, 기아 엠블럼은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디자인을 쓰고 있네요. 가운데 있으면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치우쳐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미래적으로 느껴지지? 이게 디자이너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한 디자이너예요. 휠은 265-R21 피렐리 피제로 이런 타이어를 쓰고 있네요. EV9이나 요즘 기아차들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는 은색으로, 가운데는 블랙으로 처리하고 있네요. 동력 휠이면서도 굉장히 멋지게 디자인해서 휠만 갖고도 이 차의 디자인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요, 아니 이거 테일램프가 폴스타네? 아니 이거 폴스타. EV9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테일램프 이거 볼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폴스타로? 아니 볼보 폴스타 다 써도 되는 건가? 디자인이 잘 됐으니까 많이 따라갈 만도 하죠. 아, 제 친구 토마스가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토마스 보고 있나? 뒤쪽 램프도 이게 스타맵 테일 램프라고 기아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쪽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대꾸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로 잘 이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산성이 있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콘셉트카를 보면 양산은 절대 불가능하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콘셉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양산성이 높은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양산차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양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실내는 그냥 맘대로 했네. 아니 근데 이게 맞습니다. 자동차 콘셉트카를 보실 때 외부는 실제 양산에 가까워, 실내는 이 차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는 보실 필요는 없는데 방향성만큼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냐, EV9처럼 심플한 인테리어를 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디스플레이도 위쪽에 이렇게 플로팅처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길게 가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투스포크거나 아니면 투스포크에 준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 EV9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EV인데 EV5와 EV9을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르게 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3분할 계기판을 사용해서 가운데에 공조장치를 집어넣을 것 같고, 약간의 버튼을 앞쪽에 놓고 나머지를 심플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죠. 자, 어쨌든 그런 EV9의 인테리어를 연상해 보시면 대략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이 부분도 놓칠 수 없죠. 여기 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 히든 타입 터치 버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EV9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벤치 시트 비슷하게 이렇게 둘을 연결시키면서 앞뒤로 슬라이딩이 돼서 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도 조금은 연결돼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벤치 시트가 뭐 아무짝에 쓸모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벤치 시트 좋던데, 오붓하고 좋잖아요. 만약에 좀 쉴 때는 옆으로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엔 3명이 탈 수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럭에 있는 벤치 시트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차에 벤치 시트가 들어갈 가능성은 뭐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좀 더 작은 차에는 반드시 벤치 시트를 언젠간 넣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V9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EV5 콘셉트는 2열 시트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1, 2열 시트가 동시에 돌아가네요. 그래서 1열과 2열에 앉은 사람이 똑같이 옆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밖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둘이서 분위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3열. 아니 이런 차에 어떻게 3열이 있지? 있을 수 있죠. 스포티지에 3열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넣어주더니 이 차에는 드디어 3열이 들어오네요. 3열을 보면요, 의자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열이 아니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 의자입니다. 역방향 의자를 앉혀도 되나? 중국에서는 당연히 역방향 의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역방향 시트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이런 시트 나와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하이런 이런 차들 보면 뒤쪽에 3열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역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 갖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뒷좌석에 앉아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뒤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모델 S는 초기에는 5인승이 아니고 7인승이었어요. 뒤에 두 좌석을 넣을 수 있었어.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들을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애들을 역방향으로 이렇게 앉히면 애들은 뒷차하고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모델 S 왜 역방향 시트가 뒷좌석에 있느냐? 전기차는 그렇게 돼요. 왜냐면
전기차는 뒤에 연료통이 없잖아요. 머플러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 아래쪽으로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 높이에 앉고 다리는 트렁크 아래쪽에 타이어 들어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진 그 히든 스페이스 쪽에다 다리를 넣으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루프가 이렇게 꺾여 있지만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꺾인 것 때문에 머리가 닿아서 앉을 수 없는데, 그걸 뒤집어서 앉으면 루프가 볼록한 부분에 사람이 앉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그래서 뒤에 7명이 세단형 승용차에도 앉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전기차라도 이 아래쪽에 공간이 이렇게 상당히 남지만 이 공간을 그냥 낭비한 거예요. 이번에 EV5를 보면 이걸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블이 또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차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쉬면서 테이블에서 뭐 먹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아는 올해 EV6 그리고 이 EV5를 내놓고 내년에는 EV9까지 내놓고 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3종을 가지고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건데 좀 더 작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왜냐면 중국 자동차 시장 이제 전기차가 주류가 됐거든요. 전기차 아니면은 번호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전기차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국의 비아디, 장성자동차 이런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를 잔뜩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작아요. 자꾸 가성비가 뛰어난 전기차, 이런 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게다가 고급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공장의 지분이 100%야. 우리나라 현대도 그렇지 않고 기아도 그렇지 않고 많은 메이커들은 다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만큼은 중국 정부가 100%를 용인해 줬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은 테슬라가 꽉 잡고 있고 저렴한 시장은 중국 토종 브랜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EV5가 나온 시점은 테슬라 쪽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도 걸리지 않는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가 라고 하시는데요. 작년에 중국에서 자동차 얼마나 팔았냐? 2702만 대를 팔았습니다. 줄었다는데 2702만 대예요. 한 해 우리나라 전체에 돌아다니는 차, 뭐 10년 된 차, 20년 된 차 다 포함해서 전체 다 합쳐야 2500만 대입니다. 중국에서 1년 파는 것보다도 훨씬 부족해요. 이 2700만 대 중에 그럼 전기차는 몇 대냐? 435만 대. 너무하네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5% 될까 말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 할까 말까 이런 정도예요. 근데 중국은 5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당연히 내놔야 되고요. 이 EV5 지금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공간 활용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콘셉트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성능이라든지 전비라든지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중국에서 지금 기아차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사드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다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기아차 그동안 중국 시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낡은 자동차, 뭔가 형편없는 자동차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이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최고의 자동차로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팔아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V5를 누가 가장 먼저 보느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달 정도면은 제가 몰래 잠입해서 기아 EV5 직접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실내 들어가 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